계엄을 선포합니다. 판사 어디 갔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444일째인 내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됩니다. 김희웅 논설위원입니다.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이 힘들다. 지겨움을 느낀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심판받지 않았으며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로감은 지난 14달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져온 공포와 모욕, 분노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죄는 정면으로 응시해 심판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한 대가를 직시하게 해 그의 고개를 떨구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와 처벌의 이유를 엄중히 명명해 역사의 지표로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내란을 정당화하며 분열과 편가름을 기술로 썼습니다. 그의 선동에 호응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분열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며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겨누는 폭력이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유불리를 따지며 내란과의 결별을 저울질하는 행위 역시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다른 쪽 자리에 내란의 반사 이익에 기대는 나태한 정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이 논란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 단죄는 이제 끊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내란의 중력에 붙들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죄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절실합니다. 광장은 혐오와 차별의 무대여서는 안 됩니다. 수치심을 잊은 독선이 활개칠 수 없어야 합니다. 정치는 내란 공방에 갇히지 않고 정책과 대안으로 평가받고 경쟁해야 합니다. 단죄는 지금과 미래의 대한민국에 집중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 엄정한 처벌의 당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죄를 그에게 되돌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여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각인시키게 될 것과 그렇게 선언된 엄정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발전된 장으로 내딛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내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김용현, 노상원 피고인 등 12.3 내란 핵심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 취소, 재구속과 재판 출석 거부. 우여곡절 끝에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 선포 443일 만, 재판에 넘겨진 지는 389일 만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일련의 행위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라는 주장은 특검의 망상일 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게. 양측 주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까지 모두 8명. 선고문을 읽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각 피고인에 대한 주문을 낭독하는 장면은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글을 5차례 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이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 악 취급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사회 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온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라면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문제 삼지 않고 정부도 팔라고 할 생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게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대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대통령의 글 때문에 95세의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비난한 걸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초과 이익을 노리기까지 한다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선악구도를 만들고 국민을 갈라세우고 있다며 부동산 SNS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에게 6채 주택을 어떻게 할지 답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설을 맞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보다 긍정이 높은 걸로 나타난 만큼 이 대통령은 연휴 이후로도 부동산 안정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두 번째 숨진 남성에게 범행 직후 택시비 고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데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승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저녁 연수의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피의자 22살 김모 씨가 택시에 탑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간 20대 남성은 이튿날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두 번째 사망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모텔에 나온 직후 숨진 남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킨 주문하고 영화 보는데 갑자기 잠들었다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음식 올 때쯤 깨우기는 했는데 자지 말라고 했지만 피곤한지 자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집에 챙겨가라고 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상황이라며 기록을 남기듯 일방적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겨둔 겁니다. 또 13만 원어치 치킨 결제도 숨진 남성이 자기 카드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택시 안 사진을 보내며 현금 다발로 택시비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피해 남성 허락 없이 카드나 현금을 쓴 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현금을 주신 것 같아요. 10,000원짜리를. 그래서 제가 2,000원을 내주고 8,100원인가 같은 뭐 이런 거리가 짧으니까. 김 씨는 지난 1월 말 숨진 첫 번째 사망 피해자에게도 술 취해서 잠만 자니까 갈게라며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은 건 자신이 약을 탄 음료 때문인데도 그 얘기는 쏙 빼놨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두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이 준비한 약을 먹으면 위험한 줄은 알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내일 사건을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